5월 20일 금요일장 마감됐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번 주 시장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 시장을 대비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엔스탑 오늘은 MBN골드 박병주 매니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매니저님과 고엔스탑 시작하기 전에 일단 저번 주에 소개시켜 주셨던 공략주 리뷰부터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번 주에 도화 엔지니어링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네. 좋은 수익률을 냈다고 하는데 소개해 주시죠. 네, 도화 엔지니어링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이제 제가 지난주에 여기서 말씀을 드린 다음에 이렇게 한번 12,500원까지 한번 갔었는데 보시면은 이제 이 종목은 아직도 살아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여기서 이제 여기 부분에서 계속 주가는 횡보 등락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거래가 터지면서 상한가를 딱 쳤거든요. 그럼 왜 여기서 거래가 터졌느냐, 상한가를 치면서 왜 거래가 들어왔느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가지고, 거기 관련주들이 지금 4월 달부터 계속 미리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요즘에 최근에 보면은 유럽도 러시아가 전쟁 종결되고 나서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해서 예산을 준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도 지금 미국 이제 우리나라 국회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약 42조 원 정도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통과될 전망인데,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올해 8월 달 정도는 종결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우크라이나를 재건해야 되겠죠. 근데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 이분이 또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 그렇죠. 동유럽의 유대인인데 그런 유대인 자금들이 움직이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 재건과 관련된 건설 관련주, 그 다음에 종합기기 관련주, 특히 도화 엔지니어링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건설에 참여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가가 먼저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렇게 지금은 횡보하고 있는데, 여기서 횡보를 하다가 저는 위로 더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도화 엔지니어링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공략하면 좋을지 다음 주 시장 공략주도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워드부터 열어볼게요. 키워드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인데요. 네. 네. 자, 제가 또 계속 지금 최근에 보면은 우리가 3월 달하고 4월 달에, 특히 그 4월 달에 강력한 테마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식량 안보와 관련해서 사료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갔죠. 한일 사료가 거의 뭐 700% 갔고, 현대 사료도 한 600% 올라갔고, 또 뭐 사조 동아원이나 이런 종목들도 거기 관련해 가지고 많이 올라갔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다가올 이제 그런 강력한 테마는 뭘까? 이제 저는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것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 관련된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종목일지 종목명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보실까요? 네, 종목명은 서암 기계 네. 공업인데요. 자, 이 종목도 여기 기계라는 말이 있잖아요. 기계. 네. 요새 우리나라 요새 테마를 만들어낸 거 보면 이렇게 갖다 붙이는 능력이 굉장히 타고납니다. 그런데 이 서암기계라는 회사는 우리나라에서 기계하면 화천기계거든요. 거기 관련된 이제 화천기계 그룹에 관련된 그런 회사가 되겠고요. 그리고 때로는 또 산업용 로봇 기어를 만들어 가지고 또 로봇 테마가 또 만들어지면 삼성에 그 관련된 기회를 납품했다 해서 주가가 또 움직인 경우도 있었고, 또 이제 최근에 특히 이제 이 종목에 한번 제가 그래프를 보면 설명드릴게요. 자,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게 수급이 들어야 됩니다. 수급이란 게 뭐냐면 그 주가를 끌어올리는 의지, 이제 강력한 이제 그런 의지의 표명, 목적 지향, 그런 게 이제 필요한 건데, 그거를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 거래량이 되겠습니다. 즉, 여기 거래량이 이 서암 기계의 가장 많은 일간 거래량이었어요. 이 회사가 그동안에 계속 거래를 했었는데, 일간에서 사상 최고의 거래량이 터졌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상한가를 쳤습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아니 여기서 하지 여기서 왜 했느냐라는 의심이 있어요.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 주식을 처음 하신 분들이 그런 질문인데, 제가 오랫동안 이 경험을 주식해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주식이 여기서 상한가를 치면서 매수 세력이 들어온 걸 알 수 있는 거지 그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는 미리 여기서 샀다 그러면 한 달 동안 계속 보초비용을 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수급이 들어온 걸 보고 들어가면 살짝 밀릴지라도 결국은 시간이 덜 걸리고 올라가더라. 그래서 여기서 엄청난 수급을 가지고 이제 여기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은 한 5, 6일 정도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거래량을 많이 줄였기 때문에 제가 본다면 지금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의 분위기와 더불어서 이 종목도 저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종가가 7,000원에 끝났기 때문에 여기 언저리에서 그 매수를 하셔가지고 만약 여기서 매수했다 그러면 1차적인 목표가는 8,000원, 자 그리고 손절가는 6,000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 시장 공략주는 서암기계공업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도 주목을 받을 수 있고 또 최다 거래량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승세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가격 전략은 목표가가 8,000원, 손절가로 6,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주 시장의 두 번째 공략주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워드부터 열어보도록 할게요. 키워드가 네온가스 공급 부족 수혜주인데요. 네. 네온가스 역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이 관련 있잖아요. 있죠. 네. 자, 네온가스가 쓰이는 용도는 이제 뭘까요? 우리가 이제 반도체 회로를 그리려면은 그 레이저를 통해서 회로를 그리지 않습니까? 거기 회로를 그림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이 천연가스가 바로 네온가스가 되는데 이 네온가스의 그 현재 네온가스를 우리가 이제 그 수입을 해야 하는데 그 중국에서 60%를 수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에서 거의 한 23%, 24%를 수입하고 나머지는 이제 다른 이제 기타 국가에서 수입을 하는데 그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오데사 항구를 점령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네온가스가 올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네온가스 가격이 최근에는 22배까지 올랐답니다. 이제 중국 사람들이 만만 뒤로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나 물량 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죠. 그러면 국내 업체들도 이 네온가스를 만들 수 없느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된 기업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기업일지 종목명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보시겠습니다. 종목명은 대성산업이네요. 네. 자, 대성산업 이 회사는 제가 이제 현재까지 우리 언론에서 나오는 이제 이 얘기로는 회사에서는 뭐라 했냐면 대성산업은 네온가스를 현재까지는 만들 수가 없다. 하지만 네온가스 사업에 대해서는 검토를 할 수 있다. 이런 말 했단 말이에요. 주식이라는 거는 검토할 때 올라갑니다. 네. 그 사실이 드러나면 주식은 안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대성산업이 맥콜이라는 호주 그 투자은행한테 대성산업가스라는 회사를 3조 원 받고 팔았어요. 근데 대성산업가스 회사가 네온가스를 만들어 가지고 수출을 한 경험이 있어요.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합리적인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회사에서도 네온가스를 안 만든다 이런 말을 안 했고 자기들도 현재는 네온가스를 만들어낼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말 속에 자기들이 매각했던 옛날 자회사의 생산 능력을 이제 아마도 노하우를 이제 알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네온가스가 너무나 가격이 지금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오데사 항구를 러시아에서 쉽게 내놓을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렇다면 지금 대성산업도 네온가스에 대해서 사업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움직였고요. 네, 그러면은 차트를 보면서 가격 전략도 한번 세워볼까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시 저는 가장 중요시한 게 거래량입니다. 제가 우리 앵커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 주식을 내가 3개월 동안 들고 있어요. 안 네. 올라가요. 그럼 네. 어떻게 하겠습니까? 굉장히 너무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지루하시죠. 네. 네. 왜 그러냐면 사람이 이렇습니다. 남의 떡이 때로는 커 보여요. 특히 주식은 내게 안 가면 남에게 가면 굉장히 상실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계속 여기 사놓으면 내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보초만 쓰고 있죠. 올라라 안 올라갑니다. 3개월 동안.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내가 좀 남들보다 빠르고 강하게 갈 종목을 발굴하는 요령은 바로 중요한 게 거래량이에요. 거래량. 여기서도 사상 최고의 거래량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상한가를 쳤는데 그러면 여기서 자기들이 산 사람들이 지금 이익을 봤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요 가격대를 돌파한 것이 이제 멀리 한번 좀 펼쳐봐 주세요. 이렇게 너무 짧은데 이렇게 보면 상당한 오랜 기간의 가격을 여기서 돌파를 했어요. 거래량도 사상 최고치로 실어 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매수한 사람들은 자기들을 이익을 남겨먹으려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추산해 본다면 요 가격에 더 훌쩍 올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해 본다면 자 여기서 올려놓고 살짝 눌러줄 때 그러면서 거래량을 바짝 줄였어요. 그러면 요 자리가 이제 눌림목의 매수 맥점이다. 그러면 내가 뭐 3개월 동안 오랫동안 보초병 안 쓰고 지루하지 않게 이렇게 올라가 수익 거두는 이런 전략을 역시 제가 대선산업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목표가와 손절가는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네, 자 그러면 매수는 6,520원 오늘 종가상에서 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체결됐다 그러면은 1차 목표가는 7,200원 그리고 손절가는 5,500원 말씀드리겠고 나머지 그 외에 궁금하시면은 박병주 매니저 무료 방송에서 또 자세히 이때가 박병주 중권대학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또 자세하게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 시장 두 번째 공략주는 대성산업입니다. 회기가스인 네온가스의 부족한 현상에서 수혜주로 꼽힐 수 있는 종목인데요. 목표가는 7,200원, 손절가는 5,500원으로 가격 전략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오늘 시장에서 핫했던 10가지 종목들 고엔스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인기 검색 키워드부터 열어볼게요. 네. 첫 번째로는 역시나 반도체 대장이 자리를 했고요. 2차 전지와 게임주, 풍력에너지, 제약바이오와 철강주, 원전주, 정유주, 신규 상장과 사료주까지 자리를 했습니다. 네. 어떤 종목일지 종목명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일단 삼성전자를 언급을 해야겠죠. 네네네.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을 하면서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에 그렇죠. 최초로 방문을 한다라는 네. 소식에 오늘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다음 주에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자 삼성전자 우리가 많이 언급을 했는데 이번에 제가 맞춰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스탑으로 스탑을 하겠습니다. 스탑으로 왜 하냐면 지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 한미 정상회담 스케줄이 벌써 3주 전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미국의 이제 최고의 대통령이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국가의 대통령인데 더군다나 이제 왔을 때에 정상회담을 하면 이미 의제가 정해가지고 그 의제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데 그러면 주가가 오기 전까지는 안 빠지겠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저점 형성하고 심지어 미국의 삼성전자하고 비슷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그다음에 기타 반도체 관련주 이런 나스닥이나 이런 종목들이 계속 빠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저점을 높였어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삼성전자 평택 공장에 방문할 수 있던 어떤 기대감 그런 부분이 저는 이제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지수적 분석상 10주 이동평균선의 저항을 맞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 스탑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이번 주말에는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데요. 네. 이때 조금 더 주목해보면 좋을 만한 포인트들은 뭐가 있을까요? 네, 지금 언론에서 아마 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노출이 다 됐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장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이번에 굉장히 좀 빨리 왔잖아요. 이제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5월 9일 날 취임을 했는데 불과 2주 후에 바로 원래는 우리 대통령이 미국을 주로 갔거든요. 출장 형식으로 갔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왔어요. 그러면서 한국을 거쳐서 일본으로 갔죠. 그게 왜 그랬을까? 제가 본다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통해서 러시아를 좀 견제하는 거, 특히 중국을 아마 견제하지 않을까. 지금 우리 이제 인플레이션이 비용 인플레이션, 즉 공급자 인플레이션, 공급자가 공급을 못해서 수요는 어느 정도 되는데 공급자가 공급 못하니까 거기에 따른 공급자 비용 인플레이션이 발생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중국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셧다운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있지만 이제는 중국이 이제 뭐 자기들이 배짱을 튕기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새로운 공급망에 대한 구축. 예를 들어서 지금 2차 전지 이제 전기차 부분은 이제 여러분 저도 이제 요즘에 시내에서 많이 봐요.
저희 아내도 전기차를 구입하자 그러니까 전기차가 뭐 2년 후에 나온다거나 지금 전기차를 내가 사고자 하더라도 돈을 내더라도 그 정도로 밀려 있는 건데 그러면은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게 2차 전지 배터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미국도 이제 전기 더구나 애플이나 이런 구글도 앞으로 자율주행차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건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2차 전지인데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2차 전지의 안정된 공급망 구축 이게 중요하죠. 근데 그런 기술을 우리나라가 갖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는 앞으로 전기차나 자율주행차는 또 반드시 필요한 게 또 반도체입니다. 이거는 또 앞으로 제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필요한 게 반도체인데 이제 중국이 그걸 튕기는 거예요. 중국이 이제는 자기 목소리를 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 오는 것도 가장 한국이 또 반도체의 강국이다 보니까 그런 새로운 공급망 구축을 하기 위해서 오지 않을까. 그런 뉴스 포인트를 관심 있게 보시되 하지만 주가는 좀 보니까 많이 올랐어요. 단기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도 거의 20% 정도 올랐더군요. 그래서 이제 그런 소식이 나왔을 때 이제 매수가 아니라 이렇게 세상이 흘러가는구나. 한번 체크 포인트로 점검하시는 것은 그 정도 선에서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2차 전지와 반도체에 대한 이슈는 있을 수 있지만 주가는 그래도 조금 다르게 보는 게 좋겠다라는 네.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두 번째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래프톤이 오늘 급등을 네. 했는데요.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게임주가 드디어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네. 오늘 상승 마감했습니다. 크래프톤은 다음 주 시장에서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크래프톤은 이제 스탑을 하겠는데 제가 크래프톤은 이제 스탑을 하는 이유가 그래프 한번 볼까요? 네. 그래프를 보시면 이런 그래프는 뭐냐면 계속 빠지는 거예요. 추세적인 하락. 어디가 이게 바닥인지 모르고 그러면 이런 종목을 내가 왜 스탑을 했냐면 이제 먼저 계속 하락을 하다가 지금 여기 노란색 선이 21선이거든요. 이거는 생명선. 주가의 생명을 나타내주는 선이라서 생명선이라 그래요. 근데 각도가 지금 어떻게 되죠? 계속 흘러내리고 있죠. 그러면은 이럴 때는 이제 오늘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으니까 양봉으로 올랐지만 제가 보기에는 각도가 밑으로 내리니까 아마 다시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럼 결국은 은적으로 하냐? 저점을 높이면서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왜? 떨어졌던 각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좀 아쉽지만 스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세가 하락 중이기 때문에 일단 크래프톤은 다음 주 시장에서 스탑 의견을 주셨는데요. 네. 이렇게 좀 그래도 환율이 안정화가 되면은 성장주의 투자 환경은 조금 더 개선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한미 스와프로 인해서 이제 그 우리 환율이 이제 안정화되고 있다 부분인데 이거는 내가 보니까 우리나라 정책 당국자들이 굉장히 발빠르게 이번에는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그 이제 미국의 다우 운송 지수라는 게 있는데 다우 운송 지수가 본격적인 경기 침체 신호를 보여주고 있어요. 운송 지수가 침체 신호를 보인다는 것은 결국은 경기가 이제 가파르게 하강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세계 경기에 어떤 위기감이 왔을 때 한미 스와프를 통해서 원화의 급격한 약세를 막아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또 서민 경제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환율 2,000원 가보세요. 그러면 소비 물가가 높아져 가지고 서민들은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는 박수를 쳐드리고 싶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지만 지금 추세가 여기서 쉽사리 환율 약세는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최근에 지금 달러가 약간 약세를 보이고 위안화도 약간 지금 이번에 약 강세를 보이면서 원화도 약간 수그러들고 있는데 지금 그 우리 환율 차트를 자세히 보면은 약간 눌렀다가 또 올라가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아마 6월 달까지는 원달러 환율이 달러 대비 1,350원까지는 열어둘 필요 있지 않는가. 그리고 달러 지수는 110 정도. 그리고 위안화는 달러당 7.14 정도까지는 열어두고 대응할 필요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렇다면 성장주가 환율이 여기서 우리 원나라 환율이 약간 안정을 보였다 그래서 성장주가 좋다라고 이런 논리는 조금 조심할 필요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환율 안정화는 6월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고 환율이 안정되더라도 성장주에 대한 투자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삼강 MNT인데요. EU에서 신재생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겠다라는 소식에 오늘 급등했습니다. 삼강 MNT는 다음 주 시장에서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자, 이 종목은 제가 고로 손을 드리겠습니다. 자, 삼강 MNT 보니까 실적이 좋았어요. 네. 1분기 때 거의 한 48% 정도 실지로 났습니다. 한 150대 정도, 150억대 정도를 넘나들고 있는데, 삼강 MNT는 풍력에 관련된 빼어난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성도 뒷받침이 되고 실적까지도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고로 손을 이제 드렸는데, 자, 그럼 한번 그래프를 보실까요? 자, 이 종목도 주가가 정말로 오랫동안 거의 이제 2020년에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가지고 2021년, 2022년까지 계속 박스권을 움직이다가 저점을 계속 높이고 있죠. 더군다나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을 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삼강 MNT 다음 주 시장에서 고 의견을 주셨는데요. 네. 유럽에서 이렇게 풍력 에너지 개발에 속도를 내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자, 지금 이번에 그 유럽 같은 경우는 그 이제 러시아한테 천연가스하고 석유를 절대적으로 의존합니다. 거의 지금 통계 나오면 40% 이상을 의존을 했고, 특히 유럽에서 독일이 가장 많이 의존을 했는데, 근데 이번에 그 이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그걸 가지고 이제 무기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름철이 되기 때문에 유럽 사람들이 견딜 수가 있지만은 겨울에 되면 유럽이 굉장히 춥죠. 그래서 그럴 때는 그 이렇게 따뜻하게 난방을 안 하면은 아쉽게도 이렇게 얼어서 죽은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러시아는 유럽과 넘지 못할 선을 넘어섰잖아요. 오죽했으면 스웨덴하고 핀란드가 중립국인데 나토로 가입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서유럽으로 넘어오겠다. 왜? 그 러시아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유럽이 그런 그 에너지 안보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원래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40% 이제 탄소 제로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45% 높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태양광이나 또 풍력 관련주 이런 종목들이 들썩들썩 되고 있는데, 저는 제가 본다면 앞으로 탄소 제로는 우리가 지구가 생존해야 할 가장 필수적인 그런 이제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는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유럽에서는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지금은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KC피드인데요. 이번에는 또 계란값이 한 판에 9,000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KC피드가 15% 급등 마감했는데요. 다음 주 시장에서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이 종목은 제가 기세로 고하겠습니다. 요새 지금 물가가 일단은 요즘에는 공급자 위주로 지금 막 물가 오르잖아요. 그래서 KCPD는 계란 사업만 해서 자기 매출액의 20%를 하고 있는데, 그 새벽 배송을 하는 그 마켓컬리라는 회사한테 이 회사가 또 계란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공급자가 부르는 게 값입니다. 부르는 게 값인데, 그런 사유로 해서 이 종목이 현재는 올라가는데, 그래프를 보시면 아직 추세가 살아 있습니다. 자, 이 종목도 제가 보초병 이론으로 본다면 여기서는 6개월 정도 굉장히 지루했잖아요. 네. 굉장히 지루했죠? 여기서 거래량이 빡 들어왔죠. 거래량이. 들어오면은 내가 여기서 못 사면 기다리는 거예요. 그대로 수직으로 올라서 그대로 빠지면은 여기가 외봉이에요. 외봉. 다시 한번 여기 쌍바닥에서 기회를 주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쌍바닥 만들어서 거래량 다시 붙어서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 7,820원까지도 위협할 수가 있다. 그쪽까지 방향이 갈 수가 있다. 라고 해서 자, 이 종목은 제가 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KC피드 계란값이 상승하면서 이렇게 같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뭐 계란도 러시아에서 오냐라는 말이 나오고 있을 정도인데 이렇게 사료주의 상승 랠리는 대체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네. 지금 사료주는요, 제가 보니까 그 어떤 식량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전쟁이 이제 끝나면 이건 문제가 해소될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쉽게 해소될 수는 없다라고 이제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파종의 시기를 이제 이번에 놓쳤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식량 문제가 계속 될 것이고 또 그다음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굉장히 중요한 수출한 거의 오데사 항구를 점령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보면 푸틴 이분이 요즘에 건강이 좀 이상한데 푸틴이 러시아 대통령 물러나기 전까지는 상당히 식량 문제는 상당히 위협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인도가 이번에 기후가 너무 무더워서 파종을 못했답니다. 가뭄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지구의 온도가 또 상승을 하면서 가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식량에 대한 이슈는 계속해서 제가 보기에는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동전이 되더라도 이미 파종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장기화될 것이고 또 가뭄이라는 이슈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승 랠리는 이어질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10가지 종목들 고엔스탑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LG 에너지솔루션, GC셀과 S오일은 스탑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삼강 M&T와 문배철강, 보성파워텍, 가온칩스와 KC피드는 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순서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이수 페타시스가 올라왔는데요. 매수가는 8,200원에 비중은 30%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자, 이수 페타시스 이 종목은 최근에 심텍, 그다음에 그리고 또 대덕전자 이런 종목들과 더불어서 PCB 관련주로서 주가가 올랐는데 자, 이 종목을 이 상태로 보면 시청자님들께서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느냐. 그러나 전에 그림까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자, 보시면은 더 밑에까지 내려가면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주가가 올라올 때 우리 전반적인 우리 이제 그 종합지수 시황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빠졌어요. 이렇게 반대로 계속 빠졌거든요. 그러면 우리 전체 시황과 이게 이격이 있습니다. 이격이. 그래서 여기는 저는 계속해서 고점 처리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우리 시황이 종합지수가 만약에 2,400대 밑으로 내려온다면 그 갭만큼 갑자기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수페타시스는 지금 매수가가 8,200원이고 비중이 30%인데 자, 지금 7,190원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가 8,720원이 고점 같아요. 그러면은 요거는 제가 여기 꼬리 저점 있죠. 여기 최근에 여기 꼬리 저점, 여기 꼬리 저점을 손절매로 잡으셔가지고 잘 신중하게 대응해야 된다. 특히 이제 5월 다음 주가 이제 5월 달 마무리되는 이제 주간인데 이번 주는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면서 특히 오늘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 이제 코스피 지수가 빠지는 것을 체크를 하세요. 그러면 이 종목은 더 빠질 수가 있습니다. 좀 긴장 모드로 하셔가지고 특히 요 아래선 여기 적점 여기를 손절매선 잡고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수 페타시스는 전저점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대응하시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종목 상담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방송이 끝난 후에도 박병주 매니저님을 만날 수 있는 창구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자, 박병주 매니저가 오늘 이제 모처럼 제가 이제 구강 치료가 다 끝나가지고 오늘 5시에 무료 방송을 하겠습니다. 오늘 무료 방송에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서 이 테마는 지난번에 사료 관련주들보다 상당히 크지 않을까. 그런 종목들이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그쪽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또 드리겠고요. 또 환율도 말씀드리겠고요. 또한 그리고 MBN 골드 박병주 주식 밴드가 있습니다. 우리 초록 밴드 들어가서 박병주 밴드라고 혹은 MBN 골드 박병주 주식 밴드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 부분에 제가 중요한 사항을 항상 체크해서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가입하셔가지고 많은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